자, 1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리뷰를 하고 다시 이제 뭐 오늘 할 내용을 좀 이어서 할게요. 자,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내용은 일단 신호에 대해서 배웠어요. 1.1부터 1.4까지는 신호에 대한 거였고, 여기 1.5와 1.6이 이제 시스템에 대한 거였는데, 1.5는 우리가 이제 뭐 심각하게 다루진 않았고, 그냥 뭐 여러분들이 교재 참고하면 된다라고 넘어갔고, 일단 1.6절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 대한 특성을 좀 다루다가, 이제 마지막 1.6을, 그러니까 1.6절의 마지막 거, 이제 안정성에 대한 것만 좀 남겨놓고 다시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우리가 다룰 텐데, 그 신호를 우리가 이제 함수식, 그러니까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해서 다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신호들이 대부분 이제 정연파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복소수 형태로 되어 있을 건데, 그 정연파 형태의 신호와 이제 복소수 형태의 신호를 우리가 표현하고 다루기 위해서 이제 배웠던 것이 이제 뭐 지수적인 표현, 그리고 이제 뭐 직교좌표계, 그다음 뭐 극좌표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이제 정의에 입각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에도, 그러니까 그 게시판의 질문에도 나왔듯이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약속한 이제 표준화된 표현 방법이 이제 지수적인 표현, 지수 좌표계에서의 표현, 그러니까 복소수를 지수 형식으로의 표현이 있었던 거고, 일단 표현 형식은 크게 두 개인 거예요. 직교좌표계라고 보면 직교좌표계에서 어떤 이 특정한 한 점을 뜻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x축의 점의 값과 y축의 너무 낮게 그렸네. y축의 점의 값을 가지고 뭐 x, y를 놓고 이제 풀게 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 지수적인 표현에서는 우리가 이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그리고 이 각도, 세타를 가지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거리는 당연히 실수여야겠지. 그래서 과제에서 이제 1번 문제에 대한 거였는데 그 지수 형식으로 표현했을 때의 그 앞부분에 쓰여지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형태가 있고 그 앞에 쓰여지는 요 부분은 이 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복수가 되면 안 되는데 그 앞에 문제에 이제 J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J를 어떻게 없앨 거냐라는 거를 이제 물어봤던 거고, 복수 평면상에서 J라고 하는 것은 자, 1이라고 하면은 여기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J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J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J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거니까 플러스 90도의 각을 가지면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런 그 복소수, 복소 좌표계의 점으로서 표현하면 되는 걸로 보면 됐어요. 자, 요게 일단 지수 좌표계에 대한 거였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임펄스와 이제 뭐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해서 배웠었죠. 임펄스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될 신호예요. 근데 이 신호가 가지는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임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계속 가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2장 그러니까 챕터 2의 단원의 제목이 LTI 시스템이에요.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시불변 시스템 배울 건데 시불변 시스템에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재미난 게 뭐냐면 자, 입력 신호 XT라는 게 있어요. 이 XT라는 거를 어떤 웨이팅 값과 임펄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자, 우리가 이제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YT라고 하는 출력 역시도 자, 여기 어떤 이제 뭐 웨이팅 팩터가 곱해지는데 임펄스가 아니고 이제 출력이기 때문에 임펄스가 어떤 시스템의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출력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HT라고 하는 것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임펄스 응답을 배워야 되는, 그리고 LTI 시스템을 가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우리가 임펄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스템을 거쳐서 나왔을 때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시간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그리고 이제 가산성과 비례성,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단순히 요 임펄스에 대한 거를 갖다가 임펄스 응답으로 바꿔주면 이 앞에 있는 요 팩터는 그대로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형태 그대로 바뀌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또 다룰 내용과도 연관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1.5절에서 아니 1.6절에서 어떤 시스템 프로퍼티를 배우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LTI 시스템을 가정하고 일단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굳이 왜 그러면은 LTI 시스템이라는 것과 뭐 어떤 가산성, 비례성, 뭐 안정성 이런 걸 배워야 되냐라는 건데 실제로는 LTI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다루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봤을 때 이 시스템이 뭐 LTI 시스템인지 아니면 리니어한데 뭐 타임 인베리언트는 아닌 건지 그런 거를 구별을 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또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을 위해서 알아야 되니까 알려주는 거고 일단 지금 현재는 LTI 시스템임을 가정하고 문제를 계속해서 풀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급하게 끝냈는데, 자,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자, 입력이 제한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출력이 무한하지 않고 어떤 유한한 값이, 그러니까 입력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출력이 나오면 그게 안정한 시스템이에요. 내가 작은 힘을 줬을 때, 그러니까 그네를 계속 얘기를 들었죠. 그네를 밀었을 때 작은 힘으로 밀게 되면은 그네의 진폭이 작을 거고, 그리고 그네를 세게 밀면 멀리 밀어지겠죠. 그런 식의 시스템은 안정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런 예를 든 거예요. 요거는 내가 주는 입력 값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져요. 근데 얘는 그때 이제 준영이가 물어봤었는데 그 무한대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공이 없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없어지진 않고 그냥 항상 쓰러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보면 돼요. 내가 주는 입력값에 상관없이 항상 출력이 어느 끝으로 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 내가 살짝 밀어도 여기 와서 누워 있을 거고 조금 더 세게 밀어도 여기 와서 누워 있을 거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안정한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입력을 줬을 때 그 어떤 게 뭐,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제한된 출력이 나오면 그때는 안정한 시스템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언스테이블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제한된 입력 값이 시스템에 입력되었는데 출력은 이거에 상관없이 그냥 항상 무한하게 증가되는 시스템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이제 그러니까 bounded input에 이제 bounded output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입력이 제한되어 있으면 출력이 제한된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형화된 포맷이 있는 건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를 찾아주는 것이 주로 사용되는 이제 증명 방법이에요. 그래서 YT는 T 곱하기 XT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자, 이거는 지금 xt 이퀄 1일 때 yt가 t를 따라가게 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입력과 상관없는 어떤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력을 1을 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값이 커지게 되고 시간이 무한히 흘렀을 때 이 t 값은 굉장히 큰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자, 입력 신호 t에 무관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입력 신호에 따라가느냐 출력이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입력 신호에 무관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는 이제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다라는 것으로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 있었죠. yt는 익스포넨셜의 x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요 xt가 입력이에요.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볼 때 이 입력 값이 유한하게 되면 출력 값도 유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익스포넨셜 형태로 띄기 때문에 뭐 두 개 중 하나겠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패턴이든지 아니면 위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이든지. 근데 얘 자체는 원래 그런 성질을 가지는데 그렇지만 이 입력이 제한되어 있을 때 이 입력이 이거에 따라서 유한한 값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정형화된 증명 방법은 이래요. XT라고 하는 것을 자, 어떤 유한한 값보다 작다라고 정의를 해요. 약속을 해요. 가정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자, XT라는 값이 요 B라는 값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작다라고 했을 때 그 B라는 것이 무한대는 아닌 어떤 유한한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yt라고 하는 것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b보다는 클 거고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b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또 변형할 수 있는 게
자, y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익스포넨셜의 xt의 절대값이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는 뭐 다른 뭐 수학 교재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거나 작은 형태가 되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요 형태가 지금 이것보다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 결과가 유한한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한하지 않은 값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안정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여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 한번 하고, 자,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1.6절에서 배웠던 거고, 자,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선형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첩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비례성과 가산성을 가지는 것을 중첩의 원리라고 하고, 자, 판별법은 이랬어요. 자, H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스템에 대한 펑션으로, 전달함수 혹은 뭐 시스템 펑션으로 정의를 합시다. 약속을 합시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 펑션에 A 곱하기 A가 곱해진 x1t 그리고 b가 곱해진 x 여기가 1이 아니라 2여야 돼요. 2t가 들어갔을 때, 자, 각각의 입력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a가 곱해지고, 그리고 각각의 입력이 또 시스템에 들어가서 b가 곱해지고 그 전체 값이 더해진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선형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불변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 입력을 가하는 시점과 상관없이, 자, 어떤 시간의 독립적인 우린 시스템 출력을 가지면 되는 거죠. 상관없이 동일한 입력은 동일한 출력을 만드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 컨볼루션 관련된 동영상 올려놨는데 아직 안 봤지? 그치? 표정들이 안 봤는데, 자, 그걸 한번 봐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임펄스를 하나 딱 줘요. 이 임펄스를 줬을 때 그 임펄스에 의해서 출력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델타 t만큼 혹은 델타 타워만큼 시간 이동을 해요. 시간 이동을 해서 임펄스를 또 줘요. 그렇게 되면 동일한 출력이 시간 이동을 해서 나와요. 여기 이렇게 뭐 여기가 뭐 t0라고 하고 여기 t1이라고 한다면 t1에서 다시 똑같은 형태의 출력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 보면은 이제 맨 앞부분에 나온 얘기가, 같은 선형 시스템이면 입력이 같으면 출력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력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시스템이 달라지면 출력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시스템에다가 안에 네모 박스에 보면 이제 리니어 시스템이라고만 쓰여져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쓸 것 같으면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라고 써야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잘 정리된 애니메이션이고 뭐랄까 동영상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 동영상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아마 한 다음 시간 거의 내내 그 컨볼루션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컨볼루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컨볼루션이 결국은 신호의 합성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컨볼루션을 얘기하는데 어떤 입력이 들어갔고 시스템을 거쳐서 출력이 나온 얘기를 하잖아요. 자, 주어진 입력을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를 구하는 게 컨볼루션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컨볼루션을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 이번 학기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시간축에 대한 것만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제 1D 컨볼루션을 주로 다뤄요. 근데 다음 학기에는 이제 2D 컨볼루션을 내가 아니라 이제 남윤호 교수님하고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학기 이제 영상 처리 수업이 있죠. 영상은 적어도 2D예요. 뭐 3D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2D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상에 그냥 뭐 무턱대고 적용하는 어떤 필터라든지, 그러니까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뭐 뽀샤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필터 같은 거 누르게 되죠. 그 필터링이 결국은 컨볼루션이에요. 컨볼루션을 컴퓨터가 해주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잘 쓰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학기도 배울 거고 이번 학기도 배울 거기 때문에 이 컨볼루션, 신호의 합성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판별법은, 자,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어떤 시스템에 자, T0만큼 시프트된 입력을 넣은 결과와 전체 출력이 T0만큼 시프트된 결과가 같으면 우리가 이거는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다라고 정의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자, 굉장히 간단했죠. 자, 미래의 입력이 현재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스템을 우리가 인과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안정 시스템은 이제 방금 전에 다뤘듯이 이제 크기가 유한한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 출력의 크기가 항상 유한한 시스템을 얘기하게 되고, 자, 판별법은 자, 뭐 지금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BIBO가 있었죠.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형태를 벗어나는 형태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안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안정한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거를 항상 만족한다 그러면 이제 안정한 시스템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선형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 다룰 거는 이제 앞으로 다룰 건 선형 시스템이라서, 선형 시스템의 인과성을 판별하는 거는, 자, 요거 두 개를 보면 돼요. 인과성이라는 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입력이 없으면 출력도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0이면, 입력이 0이면 출력도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HT라고 정의를 했을 때 HT가 0인 경우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이 시스템을 관측하고자 하는 시점, 시스템이 켜진 시점을 t = 0으로 보는 거예요. t = 0으로 봤는데, 그러면 이 시점보다 앞선 시점,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가지는 t가 0보다 작은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항상 임펄스 응답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형 시스템이면서 인과성을 가지는 시스템을 증명하는 방법 혹은 뭐 그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과제를 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들어봅시다. 자, 일단 지금 다음 어떤 시스템이 주어졌어요. yt = 2t 곱하기 xt라고 하는 시스템이 주어졌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 네 가지를 판단하래요. 선형성, 그다음에 C 불변성, 그리고 인과성, 그리고 안정성 여부를 판단해라 라는 건데, 우리가 선형성 같은 경우는 이미 주어진 그 포맷이 있었죠. 자, 그거에 의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x1t라는 입력이 있고 x2t라는 입력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출력을 y1t 그리고 y2t라고 했을 때, 자, 여기 각각의 a를 곱하고 b를 곱해서 더한 것이 a를 곱하고 b를 곱해서 더한 것과 같다로 놓고 풀면 되죠. 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 h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에 a, x1, 그러니까 t는 생략할게요. 복잡하니까. b, x2를 넣었을 때, 자, 지금 이것이 지금 h, x, t에 대한 출력이죠. 2t 곱하기 xt라고 하는 게 x라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2t가 곱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2t를 곱해서 출력을 내주면 되죠. 2t가 전체에 곱해지고 a, x1 플러스 b, x2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x1t를 넣었고 a를 곱한 거 2에 a 곱하기 이렇게 하지 말자. 아이고. 이것이 그냥 2t의 xt에 앞에다가 a를 곱한 거 더하기 b 곱하기 2t의 x2t에 이렇게 된 거를 하게 되면 이게 a 곱하기 y1이 되고, 그리고 b 곱하기 y2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뭐 여기 좀 지워졌는데 이것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선형성은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자, 시불변성에서 대해서 봅시다. 시불변성 같은 경우는 자, y1이라고 하는 거를 h에 지금 x1이라고 하는 x1t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의 출력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2t의 xt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값을 우리가 입력 값을 t0만큼 시프트를 해요. 자, 입력을 t0만큼 시프트하는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h에 자, x1에 t-t0라고 하는 입력 값을 넣었을 때의 출력을 구하면, 자, 입력이 xt였는데 xt 대신에
시프트된 입력 x1t-t0라는 입력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이 t를 곱해주는 게 이 시스템의 역할이었죠. 입력이 들어가면 그 입력에 이 t를 곱해주는 게 시스템의 역할이었어요. 자, 거기에 x1에 t-t0가 곱해진 형태로 되겠죠. 자, 이게 그러니까 t0만큼 시프트된 입력이 들어갔을 때의 출력 결과예요. 그러면 자, y1에 t-t0라고 하는 출력이 나오기 위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t 대신에 t-t0가 다 들어가야지 이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t-t0 곱하기 x1의 t-t0의 형태의 값이 나와야 지금 y1의 t-t0라는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위와 아래가 서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타임 베어링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해봅시다. 그 다음 뭐냐면 이제 인과성을 따지는 거예요. 자, 인과성은 미래에 입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현재 시간의 입력에만 출력이 관계되죠. 그럼 미래 것이 여기에 들어올 리가 없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얘는 인과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럼 마지막 안정성 여부 판단하는 건데 안정성 여부 판단하는 거는 자, xt 입력을 1로 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비슷한 거 했었죠. 그러니까 t가 곱해져 있잖아 지금. 느낌상 아니죠 얘는. 그러니까 xt를 1로 봐요. 1로 봤을 때 그러면은 y 값이 지금 2t가 돼요. 입력은 지금 바운드 되어 있어요. 근데 출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출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 입력 값에 상관없이 출력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요. 그러면 얘는 언스테이블 시스템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고 분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배우는 거고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 LTI 시스템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볼 거예요. 자, 이 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1.6에서 배웠었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하다고 했었던 자, 리니어 시스템과 이제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 합쳐진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에서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시스템은 다 LTI 시스템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할 건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LTI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는 사실은 존재하기가 어려운 걸로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가정을 해요. 자, 일단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LTI 시스템이 성립을 해요. 일반적으로 성립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문제인데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LTI 시스템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짧은 구간을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리니어하지 않죠. 그렇죠? 비선형적으로 증가하지. 근데 얘를 정말 짧은 구간에서 보면 마치 얘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도 LTI 시스템으로 보고 다룰 건데 그때 들어가는 가정은 이게 선형성을 가지고 치불변성을 가질 만큼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만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통해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도 우리가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러한 가정이 몇 개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우리가 개념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자라는 의미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뭐 취업을 하거나 이제 뭐 대학원을 가서 어떤 실제 시스템을 다룰 때는 비선형 시스템을 가정하고 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가 다 선형 시스템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를 좀 나가봅시다. 자, 시스템 해석이에요. 우리가 2장에서 다시 또 이제 뭐 중요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고 자, 시스템에 주어진 입력에 대한 출력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의 해석으로 봐요.
자, 그리고 시스템 해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것 중에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거. 자, 델타라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자, 이 출력을 우리가, 자, 델타라는 입력이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출력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시스템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임펄스 응답을 계속해서 사용할 거예요. 자,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이유는 아까 이제 우리 강의 서두에서 설명했지만, 입력 신호 XT라고 하는 신호를 델타 T와 어떤 웨이팅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출력 신호도 LTI 시스템에서는 이 임펄스 응답과 어떤 웨이팅 팩터 간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 값을, 그러니까 이 델타 T 혹은 HT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게 될 이제 컨볼루션과 또 연관이 돼요. 그래서 뭐 시스템 해석 방법은 이제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뭐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일 거고. 자, 그다음에 자,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선형적인 특성과 시불변 특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시스템을 얘기한다. 자, 그리고 이제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지만, 자, 결국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면서 자, 비례성과 가산성을 가지는 것을 얘기하게 된다. 시불변 시스템은 자, 뭐 여기 밑에 뭐 많이 쓰여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입력이 딜레이가 있으면 출력도 딜레이가 되는. 자, 시간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출력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어느 시점을 보던 그 특성이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지금 이거죠. 자,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자,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인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정말 짧은 시간 동안은 이러한 가정이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 자,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LTI 시스템이 있어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을 다루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LTI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해석이 어려울 거고, LTI 시스템이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해석이 용이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여기 컨볼루션 그리고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의 변환 등이 쉬운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2장에서는 이제 LTI 시스템의 특성을 배우는 것 플러스 그리고 컨볼루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3장에서 이제 풀이의 변환, 풀이의 급수가 먼저 나오고 이제 풀이의 변환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이번 중간고사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자, LTI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자, 기본이 되는 신호의 출력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이 되는 신호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있는 임펄스를 우리가 기본이 되는 신호로 봐요. 그냥 신호적으로 가장 쉬운 신호이기 때문에 기본 신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우리가 XT라고 하는 신호를 쪼개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어떻게 우리가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임펄스를 이용해서 입력 신호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계속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자, 입력 델타 T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델타 T를 보고 나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출력과 연관해서 어떻게 볼 건지를 보게 될 건데 그 형태는 같아요. 근데 Y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 임펄스 응답 그리고 델타 T를 뭐 XT랑 YT를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이 형태가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컨볼루션 형태와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봅시다. XN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티뉴어스 타임이 이제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을 먼저 다뤄요. 그리고 나서 컨티뉴어스 타임을 이제 추후에 다룬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XN이라고 하는 신호가 뭐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뭐 이런 신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신호들을 우리가 자, 델타 함수를 이용한 어떤 표현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자, XN이라고 하는 입력 신호를 우리가 델타 N을 이용한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델타 함수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배웠었는데, 자, 샘플링이라는 것과 이제 시프팅 CRM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샘플링 프로퍼티랑 이제 그 시프트 프로퍼티라는 것을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자, X라고 하는, 자, XN이라고 하는 요 어떤 신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델타 N을 곱하게 되면, 자, 이 델타 함수라고 하는 것이, 자, 0이 아닌 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이 0이 되는 그 점에서만 1의 값을 갖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0의 값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때는 고민 없이 x 0의 값만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 의미로서 지금 쓴 거예요. 자, 델타 n이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것이 n 이퀄 0일 때만 같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x 이퀄 아니 n 이퀄 0에서의 값만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xn을 조금 지우고 다시 씁시다. 자, 0에서의 값이 뭐 여기 1이 있고 1에서의 값이 뭐 1.5, 2에서의 값이 뭐 3 이런 식으로 있다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 xn과 델타 n을 곱해서 나오게 되는 신호는 요거 하나 나오는 거죠. 0일 때 요거 하나만 남게 되겠지. 그치? 자, xn 곱하기 델타 n을 표현한 신호를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xn 그러니까 델타 n 자체가 0에서만 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델타 n 플러스 1이에요. 델타 함수가 1만큼 아니 1이 아니구나. 마이너스 1만큼 시프트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만큼 왼쪽으로 시프트된 경우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값이 있긴 해야겠다. 마이너스 1일 때 뭐 1.1 이렇게 됩시다. 그러면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자, 델타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만 값을 갖기 때문에 자, 다른 데서는 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 값을 가질 거고 마이너스 1에서만 1.1의 값을 갖는 요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1만큼 시프트 되면 얘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점 한 점을 다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xn의 여러 개,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구간이 있을 때 xn이라는 게 여러 개의 이 값들의 어떤 조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델타 함수와 그리고 그 델타 함수가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그 점에서의 웨이팅 값, 그게 결국은 이게 웨이팅 값이 되는 거죠. 그 웨이팅 값을 곱해주면 그게 우리가 구성해야 되는 한 점 한 점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데이터 하나하나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요 xn이라고 하는 신호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여기 있는 요 형태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자, K만큼 뭐 오른쪽이 되었던 왼쪽이 되었던 시프트 되는 형태로 표현했을 때 자, 그때 우리가 XK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게 나타내는 게 결국은 한 점이에요. n 이퀄 k에서의 한 점의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xn에 대한 구성 요소 중에 한 점.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구성하고 싶은 게 지금 xn이잖아요. xn을 만들고 싶으면 이 k를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왔다 갔다 해 가면서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나타난 게 지금 요거.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그다음에 2일 때, 그다음에 뭐 3일 때 쭉쭉쭉 나갈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고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 자, 여기 있는 이것과 같은 형태로 자, 시그마를 써서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k 곱하기 델타의 n-k로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잘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시그마가 아니라 인테그랄이 들어갔었긴 해요. 작년에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거를 살짝 다뤘었어요. 2학기 때. 기억이 안 나지. 얼굴 표정들을 보니 예, 믿어요. 예, 다뤘었어요. 다뤘었고 자, 요 형태가 딱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산 시간에서 쓰는
자, 이산 시간에서는 이제 컨볼루션 썸이라고 불러요. 인테그랄이 아니라 시그마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컨볼루션 썸이라고 부르고, 이것과 구분해서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고 부를 거예요. 형태는 동일하고 요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는 것만 달라요. 자, 컨볼루션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이와 같이 나누어져 있는 신호들을 합해서 내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값을 측정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가정은 일단 지금 현재의 출력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출력은 아니고 입력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출력이 과거부터 지금 계속해서 왔던 입력들에 대한 출력이 합해져서 나온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컨볼루션을 쓰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좀 꼭 봤으면 좋겠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하나 생각하면 좋을 게 어떤 거냐면은 종을 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던데 그 뭐 제아의 종 같은 거 치잖아요. 종을 칠 때 한 번 치고 나서 조금 시간 있다가 다시 또 치면 신호가 다시 또 더해지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 과거에 내가 종을 한 번 쳤고 그 종소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한 번 더 쳐서 거기에 더해지면 내가 지금 요 두 번째 종이 치고 난 그 다음 시점에서 이 종의 어떤 신호의 패턴이나 종의 신호의 크기를 보고 싶으면 과거에 쳤던 것과 이번에 쳤던 종소리를 합해서 봐야 되죠. 그 개념으로 보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컨볼루션을 그 동영상을 볼 때 시점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데 타임이 두 개가 나와요. t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고 타우라고 하는 시간이 나와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t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관측하고자 하는 혹은 이제 매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값을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그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합을 구하거나 뭐 신호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그리고 그게 이제 현재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인 거고,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이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종을 여러 번 쳤을 때 그 종소리가 여러 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내가 만약에 10번 쳤으면 그 앞에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기 전 10번에 대한 신호를 갖다가 다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과거의 것들을 다 더해줘야 되지. 타우를 쉬프트 시키면서 과거의 값들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티메이션, 매저된 값을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아마 동영상을 볼 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xn이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델타에 대한 어떤 웨이팅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같은 얘기가 지금 다시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방금 했던 그 얘기예요. xn이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자, 델타 함수와 거기에 어떤 웨이팅 신호의 합으로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여기 n 빠졌다. 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표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알고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가정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우리가 x가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들어갔을 때 나온 출력은 그냥 y라고 그냥 우리 생각하잖아요. 델타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출력이 h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델타 n이 들어가게 되면 hn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시간에 대해서 독립적이라고 했죠. K만큼 시프트된 입력이 들어가면, 시간에 대해서 K만큼 시프트된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도 K만큼 시프트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델타 n-k에 대한 출력은 h의 n-k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xn이라고 하는 신호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자, 배웠고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자, xn이 그러니까 델타 n이라고 하는 게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출력으로 나오는 게 hn이고, 그러면 자, yn이라고 하는 우리가 출력을 지금 이제 구하고 싶어요. yn이라고 하는 출력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델타 n-k 대신에 h의 n-k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자, 웨이팅 팩터는 그대로 동일하게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자, 이게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H에 K만큼 시프트된 H에 n-K라고 하는 거를 다 쓰면 귀찮으니까 혹은 복잡하니까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 K만큼 시프트된 거를 했을 때 아래첨자로 K를 쓰고 N을 쓰게 되면 자,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이 K만큼 시프트된 신호로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쓰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증명을 할 거예요. 증명은 뒤에서 할 건데 자, 이 결과가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이게 컨볼루션의 일반적인 성질이에요. 컨볼루션 자체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증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서 이 증명까지 하면은 너무 다들 복잡해서 헷갈릴 수 있어서 자, 중요한 거는 이거 xn을 델타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yn을 임펄스 응답으로 표현하는 방법 요거를 잘 기억하고 반드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컨볼루션 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컨볼루션이라는 걸 이미 한번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호의 합성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델타라는 입력이 여기 델타 n이지. 델타 n이라는 입력이 들어갔어요. 입력이 시스템에 들어갔고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펑션이 있겠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동작을 우리가 함수로서 정의를 해요. 그럼 그 함수를 거쳐서 나오는 출력이 HN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신호의 합성이에요. 이게 신호의 합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웨이팅을 하고 과거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던 거를 더해주는 형태로 보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것 역시도 신호의 합성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거고 자, 지금 이 형태 잘 기억해 주세요. 알죠? Y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컨볼루션의 형태로 본다. 자, HK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뭐 HK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냥 그러니까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은. 자, K 대신에 0이 들어갔으니까 시프트가 전혀 없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시프트가 전혀 없는 형태에 대한 n-K라는 입력이 들어가는 걸로 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어떻게 써도 무방해요. 예. 근데 알아는 둬야겠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서로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는 적어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 썸이라고 했을 때 그 컨볼루션이라는 거를 자, 이와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입력 신호죠. 그리고 이게 자,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식이 결국 얘가 되는 거예요. 임펄스 응답이라는 게 임펄스를 시스템에 넣었을 때 시스템이 바깥쪽으로 내보내주는 아웃풋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시스템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신호를 넣는다고 했었고 그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스템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XN이라고 하는 신호가 지금 시스템의 함수를 컨버전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YN이라고 하는 출력 신호가 나오게 돼요. 자,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면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뭐 S 도메인이나 아니면 이제 그 푸리에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 혹은 푸리에 변환을 배우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거예요. 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좀 더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일단 그것도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TI 시스템에서 입력에 대한 출력을 구하는 방법. 자, 입력이 우리가 달라질 거고 이거는 우리가 델타 펑션을 넣게 되면 그 시스템에 대한 함수식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델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거기에 외부에서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따른 출력을 구하는 형태가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의 함수와 또 다른 함수를 반전 이동한 값을 곱한 다음 구간에 대해서 합을 구하는 수학 연산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를 봅시다. 지금 XK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K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것은 N에 대한 건데 N에 대한 입장으로 보지 말고 K에 대한 입장으로 보자는 거예요. K에 대한 입장으로 보면 자 일단 뭐 N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마이너스 K가 있죠. 자 XK가 있고 H에 마이너스 K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K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XK는 그냥 뭐 원래 형태대로 그려주면 되고 H에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은 다시 쓰게 되면 자,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K-N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반전을 시켜야겠죠. K 대신에 마이너스 K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간 반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자, 시간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그 얘기예요. 자, 하나의 함수와 또 다른 함수를 자, 반전시키고 이동한 값을 곱한 다음 구간에 대해서 합을 구하는 수학 연산자를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K에 대해서 반전시켰고 요 n 값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 이동한 값을 자, xk와 곱해서 더하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n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컨볼루션 썸이라고 얘기했었고 지금 여기 컨볼루션이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결국은 여기 있는 요 것을 해석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혹시? 자,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을 좀 놓쳤는데 안 쉬어도 될 것 같지? 자, 조금 더 하고 일찍 끝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예제 2.3을 볼 거예요. 컨볼루션을 직접 계산해 보는 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xn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고 hn이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여기 주어졌어요. hn이라고 하는 신호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유닛 스텝 펑션이죠. 그렇죠? 유닛 스텝 펑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둘 중 하나는 뒤집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yn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제 2.3에 대한 거고 yn을 구하라는 건데 이거는 결국 xn과 hn의 컨버루션을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를 뒤집어 줘야 돼요. 근데 사실 어떤 걸 뒤집어 줘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걸 뒤집어 줘도 상관은 없는데 뒤집기 쉬운 걸 뒤집어 주면 좋겠지. 여기서 어떤 거를 뒤집는 게 더 쉬울까요? 딱 봤을 때 간단한 형태를 뒤집어 주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표현이 가자. 앞에서 표현이 지금 여기 이 형태가 있고 이 형태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임펄스 응답을 이제 반전시키는 경우고 이 경우는 이제 입력 신호를 반전시켜주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는 임펄스 응답을 반전시켜주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 입력 신호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한대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이제 그 어떤 특정 구간을 잘라서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신호라는 것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신호일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뒤집어 주기가 좀 용이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 HN이라고 하는 것 혹은 HT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한한 형태를 가질 거기 때문에 임펄스 응답을 뒤집어 주는 게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딱 봤을 때 뒤집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뒤집어서 보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x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자, 여기 글씨가 작아서 다시 썼는데 자, 알파의 n승이 곱해졌고 그 알파가 1보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지금 그려졌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게 지금 un이 곱해진 형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xn이라고 하는 신호도 n =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hn이라고 하는 게 지금 un으로서 나타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의에 의해서 혹은 뭐 컨버전의 정의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y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 이와 같이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컨버전 썸으로서 이와 같이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xk에 h에 n-k 그리고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정의를 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저기 뭐야 이게 그러니까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고 지금 6K가 있고 그리고 X의 n-K, X의 n-K를 대신 대입했어요. 자, 그래서 알파의 n-K 곱하기 U의 n-K예요. 자, 여기서 이걸로 넘어갈 때, 자, 구간이 달라졌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이었다가, 자, K가 0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으로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0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으로 바뀐 이유는, 자, 요것 때문에. 6K라고 하는 것이 0 이하에서는 값을 가지지 않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구간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아래쪽에 포함된 식에 보면은 지금 그 값이 없죠. UK라는 게 없죠. 그래서 알파의 n-K 곱하기 U의 n-K가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U의 n-K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얘를 또 이용해서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해야 되는 덧셈 연산을 해야 되는 구간을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n-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값을 가질 거고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값을 갖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n-K가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다시 말하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n이 k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 대해서만 값을 갖기 때문에 자, 구간을 n으로 한정시켜줬어요. k가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구간은 그래서 0부터 n까지에 대한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여기 알파의 n-k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등비급수의 합으로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n-k를 k''으로 치환한 후에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숨어 있는 거가 n 이퀄 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만 좀 봐야 되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답을 보면 이 표현이 자, 여기 이게 이제 앞에서 구한 거에 대한 답이 되는 거고 U의 n이 곱해진 이유가 우리가 구한 이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로 하면 자, 지금 이게 입력 신호잖아요. 어떤 신호가 그러니까 뭐 여기 이 부분 제외하고 이 부분 제외하고 어떤 신호가 가장 먼저 들어온 신호일까? 시스템에 가장 먼저 들어온 신호.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영화 네, 어떤 게 가장 먼저 들어온 신호일까요? 이 시스템에 가장 먼저 들어온 신호. 0일 때 값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0일 때 값이 가장 먼저 들어온 신호예요. 잘했어요. 자, 이 신호가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거쳐서 나온 출력이 하나 있을 거고 거기에 그 다음 신호가 들어가서 또 출력이 나올 거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형태로 되었을 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 n에서의 값을 자, 이 과거의 것들에 대한 합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컨볼루션으로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뭐 결과를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런 형태의 값으로 그러니까 형태로 나오게 된대요. 자, 끝으로 갈수록 이제 뭐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형태로 나오는 이유는 xn이라고 하는 신호가 계속해서 감소하다 보면 결국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 후에는 이제 더해지는 값들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처음에는 얘에 대한 영향만 받아서 이만큼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출력의 영향으로 더해진 값이 나오고 점점 더해지다가 그 더해지는 웨이팅 값이 작아지다 보니까 그 웨이팅 값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되는 형태 혹은 뭐 안정화된 형태의 값을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예제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자, xn과 hn의 컨버전을 구하래요. 자, 여기는 실제로 이제 구간을 나눠서 계산해 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xn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0부터 4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자, 각각 1의 값을 갖는 어떤 펄스 형태로 나와요.
펄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딱 특정 시간에서만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펄스 형태의 신호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펄스 형태의 신호가 나와요. 자, HN이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의 경우에는 자, 0에서부터 6까지의 구간에서만 존재하고 알파의 n승의 값을 갖게 됩니다. 지금 알파 값은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알파의 n승의 형태이고 알파 값은 주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컨버전 썸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볼 텐데 자, 실제로 한번 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YN이라고 하는 것을 뭐 XN과 HN에 대한 컨버전을 볼 거고 여기서는 XK와 H의 N-K로 볼게요. 얘를 한번 뒤집어서 연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반전시켜서 실제로 시프트 되는 신호의 형태를 한번 달아보겠다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XK라고 하는 거는 고정시켜 놨어요. 지금 요 입력은 고정시켜 놨어요. 자, 이게 존재하는 구간이 0부터 4까지만 존재해요. 자, 그리고 얘가 가지는 의미가 결국은 각각을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H의 N-K와 H의 N-K와 지금 얘가 서로 겹치는 구간이 없으면 값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를 보면 자, 일단 뒤집어줘요. 뒤집어주면 이 끝점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전돼서 나오겠지. 6개, 물론 6개가 이렇게 반전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대해서 그려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점이 어디냐는 저기 있는 n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중요한 거는 자, k에 대한 함수식이에요. k에 대한 함수식이고 n의 값에 따라서 저 끝의 위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예를 보면 자, h의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n 값을 갖게 되는 거고 저 n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되죠. 자, 여기 끝쪽이 n, 오른쪽 끝이, 그러니까 뒤집었을 때 오른쪽 끝이 n, 왼쪽 끝이 n-6의 값을 가져요.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켰을 때. 그러면 이 n 값이 일단 여기 0에 닿기 전까지는 곱할 게 없죠. 서로 겹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n이 0보다 작을 때는 그 결과가 0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n이 일단 여기 0부터 4의 구간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n-6은 0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예요. 자, 지금 겹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더 들어와서 n이 여기 0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해요. 그런데 n-6은 여기 이 0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구간을 쓰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되고 그때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거는 3개의 점이죠. 이 3개의 점에 대해서 값을 구해서 그러니까 곱을 구해서 더하면 지금 이때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하는 건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일단 지금 n이 여기 n이라고 하는 게 4보다 넘어간 경우예요. 4보다 넘어갔고 n-6이 아직 0보다 왼쪽에 있을 때 이 구간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간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은 자, n-6이 0보다 넘어간 경우 그렇지만 여기 끝의 점인 4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경우예요. 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구간을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 파란색으로 쓰여진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n-6이 4보다 여기가 4지 4보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경우예요.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다시 또 값이 그러니까 곱에 대한 값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여기 좀 치워야 되는 각각을 곱해서 더하게 되면 우리가 구간별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풀이는 예제 2.4를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컨셉적인 것만 여기서 보고 계산은 각자 해보면 되겠어요. 자, 예제 2.5 같이 풀어봅시다. 자, 예제 2.5는 보면은 HN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UN이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XN을
2의 n승 곱하기 u의 마이너스 n승으로 주어졌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xn이라고 하는 신호가 자, 0보다 작은 구간에서만 값이 존재하고 0보다 큰 구간에서는 값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yn이라고 하는 자, x와 h 값의 컨버전에 대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여기 쓰여져 있듯이 k 값이 0보다 작을 때 자, 그럴 때의 요 값이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구간을 두 개로 나누는데 n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리고 n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h의 n-k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임펄스를 갖다가 뒤집어주고 결국 이 n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것과 겹칠 수도 있고 뭐 일부 겹칠 수도 있고 뭐 겹치지 않을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는 없지 사실 지금 왜냐하면은 이쪽이 항상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을 수 있는데 완전히 다 덮고 추가적으로 더 있느냐 아니면 얘가 뭐 이쯤에서 있어서 일부가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경우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n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예요. 그 경우는 지금 0보다 이쪽에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값을 안 갖겠지만 여기는 항상 포함되는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마이너스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뭐 인테그랄 시그마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로 보게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신호 자체가 여기에 값이 없어요. 그리고 이 n 값이 여기 0을 넘어서도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값이 같은 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시그마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로 지금 바뀌었어요. 구간이.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결국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등비수열 급수 구하는 거. 그래서 구하게 되면 2의 k승에 대한 거를 구하면 되고 값이 2가 된대요. 자, 그게 n 이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두 번째, n이 0보다 작을 때는 일단 n이 0보다 작을 때는 지금 보면은 자, n 값에 따라서 왼쪽으로 시프트가 되게 되는데 n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때는 지금 여기 요 위치를 제외시키고 여기까지만 요 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 그때 보면은 자 1을 제외하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 다음에 뭐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더해지게 되겠죠. 자, n이 마이너스 2일 때.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값이 더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두 값은 이제 빠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 보듯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yn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의 마이너스 n승의 시그마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게 되면 자, n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2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형태가 된다. 자, 계산에 대한 거는 뭐 부차적인 얘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개념적인 얘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서도 이산 시간이기 때문에 n과 k라고 하는 것 둘 다 어떤 신호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컨볼루션이 어려운 건데 과거에 대한 합으로서 구할 수 있고 뭐 혹은 이렇게 반전시키고 이게 시프트 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거는 이제 이산 시간에서의 LTI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는 자,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LTI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대부분의 특성이 다 동일해요. 지금 앞에서 배웠던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 써 있던 얘기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자, 여기 이게 중요해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실제 회로들은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경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이러한 과정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자, 뭐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LTI 시스템으로 보겠다. 컨티뉴어스 타임이어도. 실제는 안 그렇지만.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앞에 n으로 쓰여져 있던 게 t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산 시간으로 쓰여져 있던 게 이제 연속 시간으로 바뀌면서 델타 t가 들어간 거고 어떤 LTI 시스템을 거쳐서 나오는 출력이 자, 임펄스 응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타우만큼 시간에서 시프트를 시켰을 때, 타임 도메인에서 시프트를 시켰을 때 임펄스 응답도 타우만큼 시프트가 된다. 자, 여기 오타가 있어요. 이게 yt가 아니라 xt여야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같이 입력에 대한 것을 그 임펄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출력에 대한 것도 이제 임펄스 응답을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였는데 자, 임펄스를 델타 t라고 봤을 때의 출력을 임펄스 응답 ht로 보고 그리고 자, 타우만큼 시프트된 입력이 들어갔을 때 타우만큼 시프트된 임펄스 응답이 나온다. 자, 그리고 지금 입력 xt를 우리가 임펄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산 시간 했던 거랑 동일해요. 그리고 yt도 지금 보면은 자,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라는 건데 자, 이게 성립하는 이유를 아래쪽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델타 t-a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그러니까 값을 가지는 것이 결국은 t equal a에서만 값을 갖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값을 갖지 않죠. 영의 값을 갖게 되죠. 물론 이제 앞에서랑은 다른 게 이거는 이제 유닛 임펄스가 아니라 이제 디렉 델타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넓이가 1인 걸로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XA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되고 자,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T에 대한 신호를 일반화시키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시프트 되는 요 위치에 T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XT에 대한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 이거를 우리가 자, T-타우로 뒤집어서 써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거나 지금 이거나 어차피 같은 얘기인 게 델타 값이 t 이퀄 타우에서 값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요 원리에 의해서 지금 요것도 성립하게 되고 지금 이게 우리가 쓰고자 하는 앞으로 쓰고자 하는 컨버루션의 형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이제 t 이퀄 타우인 것으로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 가운데 여기 있다.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를 다룰 거예요. 컨버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룰 거기 때문에 자, 간단한 얘기만 몇 가지 해주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수업을 듣기 전까지 이 동영상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시청을 해서 어떻게든 좀 이해를 하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면은 그 동영상에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인풋이 있고 여기 아웃풋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뭐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보면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임펄스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얘가 HT예요. 물론 이제 이게 뭐 1번 시스템이라면 H1T라고 봅시다. 임펄스가 들어갔고 이 시스템에 대한 출력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임펄스 응답이 되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시스템이에요. H2라고 봅시다. 두 번째 시스템이고 그때 또 역시나 여기서 임펄스가 하나 들어갔어요. 임펄스가 하나 들어갔고 그 임펄스에 의해서 출력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럼 얘가 임펄스 응답이 또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자, 이제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출력이 달라지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입력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웃풋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같은 시스템이더라도 입력이 달라지면 출력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건데 자, 이와 같은 입력을 넣고 또 시간차를 두고 이와 같은 입력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자, 요런 출력이 나왔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 다루는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책에서는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 들어간 요 신호, 뭐 요걸 X1이라고 하게 되면 X1, 그리고 X2라고 하는 신호들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 자, 이거에 대한 출력이 나올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신호에 대한 출력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얘에 대한 출력과 얘에 대한 출력을 더해보니 두 개가 같더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요런 가정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좀 복잡할 거예요. 요거는 설명 길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으로 남겨놓을게요. 자, 힌트를 주면 이거예요. 자, 임펄스를 하나 넣었을 때 이와 같은 유닛 임펄스 리스폰스가 나와요. 그러면 임펄스를 두 개 넣으면, 근데 물론 시간차가 있는 거야. 시간차를 두고 두 개를 넣으면,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총 4개의 색깔이 있죠. 뭐 주황색 다음에 뭐 끝에 분홍색인데, 이게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신호에 대한 출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시차를 두고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출력이 나와요. 하나하나가 각각의 임펄스에 대한 출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 내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 시스템의 출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자, 이게 갈색이니까 여기지. 이 시점에서 이 뒤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진 형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이유가 아까 이 앞에서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신호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두 개의 신호인데 이거 나눠보지 않고 그냥 합해진 신호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지금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신호가 들어갔고 두 번째 신호가 들어갔을 때 각각의 신호에 대한 출력이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의 값으로 볼 수 있는 거였죠. 그 원리랑 지금 같이 보면 돼요.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열심히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한 점을 갖다가 스케일링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출력이 그거에 맞춰서 입력의 스케일링 팩터에 맞춰서 얘만 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요 타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t라는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 타우라는 시간이 또 하나 나와요. 요 t와 타우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요 전체 면적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더하는 개념은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인테그랄의 형태로 쓰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인테그랄 형태로 나오는 거. 자,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